반갑습니다. 저는 김해시 보원동에서 갈매기 대도하고 이제 갈매기 대도 방산이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조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갈매기 대도를 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제가 좀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제 제가 갈매기 대도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식당 일을 할 거라고 저는 단 한 번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요게 이제 저희 갈매기 대도의 매장 전문 사장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 식당 일을 사실 꿈에도 없었고 제가 원하지 않았던 거였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운영하게 됐냐면, 사실 제가 우리 갈매기 대도라는 식당이 이전에는 언양수풀구이라는 매장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님께서 이제 운영을 해오셨다는 매장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이제 20살 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직장암을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님 병가호를 하러 이제 서울에 어머니 대신해서 이제 어머니는 그때 당시 이제 식당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어머니 대신해서 이제 병가호를 하는 걸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버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제 병가호를 하고 점점 고전이 되면서 퇴원을 하시고, 이제 저는 다시 일상으로 이제 여행도 다니고 놀기도 재밌게 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0월달에 이제 제가 군대를 입대하게 되고, 이제 말년 때 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목소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어머니 왜 목소리가 안 좋습니까? 이제 여쭤보니까 아버님이 제 말이 돼가지고 시한부 승부를 6개월을 받으셨다. 그때 이제 참 마음이 그때 너무 안 좋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내려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래도 제 앞날에 이제 살기를 이제 설치하고, 원래 저는 이제 호주에 그 워킹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율법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고생하는 2년을 거쳤었는데, 그걸 달라고 이제 준비하는 찰나에 저희 사촌님께서 오셔가지고 민호야, 네가 아버님을 엄마 대신해서 어머니 식당 일을 해야 되니까 네가 좀 아버님 건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제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호주에 있을 때 장례를 치고 오겠다. 이제 그렇게 좀 약간 못되고 철없는 소리를 그때 했었죠. 왜냐면 너무 하고 싶고 가고 싶었던 제 꿈이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냥 제가 건강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또 다시 이제 건강을 다시 시작하게 됐죠. 이제 그렇게 건강을 하시다 그때 당시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항문이 이게 없으셔서 이 직장암은 이 잘라가지고 이 항문을 막 크고 요 복부에 인공항문이라고 장구를 이렇게 똥 빼는 똥주머니를 차고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너무 이제 받아들이고 옆에서 그걸 이제 계속 해왔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님께서 가게에 있는 도마하고 칼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갈매기살을 손질하고, 저희가 갈매기살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데 갈매기살을 손질하는 방법이라든지 고기 써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이걸 이제 식당에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에 저희 아버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일주일 전에 민우야, 이 엄마하고 같이 빚을 한번 싹싹 한번 갚아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식당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이게 첫 이제 언양숙구이라는 모습, 이 갈매기 대도의 전신인데, 그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사실은 좀 처음에는 좀 좋았었어요, 기분이.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24살이었는데 뭔가 이제 젊은 사장이 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 이게 뭔가 좋다. 근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사실 이게 이 모습이 사실 부끄러웠어요, 사실 저는.
거치지도 않고 깔끔하지도 않고 화장실도 푸세식이고 매장에 손님도 많지도 않고 빚도 제가 좀 많고 이게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이상한 구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기가 싫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죠. 어머니, 저는 제 앞날을 살길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나 도저히 이걸 못하겠다. 자신도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진짜 나는 근데 이제 어머님이 계속 네가 없으면 엄마 혼자 살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말이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어머니는 왜 앞날에 24살의 앞날에 청춘이 창창한 이 아들을 계속 안목을 잡는 것인가 하는 막 생각도 들고 막 웃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걸 거절하고 뿌리치고 나오는 내 뿌리치지 못하는 이 나의 이 마음도 짜증나고 그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이 그때 다시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이거를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자. 이건 내 운명이다. 이제 이거는 내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어요. 왜 실업에 대한 장사의 신, 음악학과신 이런 거 이제 백종원의 골목 식당 이런 것들 이제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책과 인문학 책부터 시작하고 장사는 결국 인문학이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서비스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공부를 하면서 봤던 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의 어원인데 이 서비스의 어원은 이제 라틴어의 노예를 의미하는 레르브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노예가 주인에게 충성을 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걸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저걸 보면서 이제 이제 나는 노예처럼 해야 되겠다. 이 서비스라는 말을 이제 그때 당시에 다짐을 했죠. 이 골목길에 와주시는 이 손님들을 나는 노예의 마음으로 접대를 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인드를 장착하고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좋아하시고 이제 젊은 분들이 젊은 놈 참 열심히 하네 라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다 보니까 근데 이제 느끼고 있어요. 나는 태생이 약간 노예의 근성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이제 그때 다시 이제 이 접객을 내가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또 공부를 또 하기 시작하면서 또 제가 좀 와닿았던 글귀가 있는데 중용 23장 중국에 보면 그 서사의 중용의 제 23장이라는데 혹시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정성스럽게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에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에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기겠다. 그런 의미로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거를 보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대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이런 이 사진이 이 연예인 사인이 아니고 이제 우리 단골 고객님들 사인을 제가 갖다 보시거든요. 지금 이게 많이 없는데 이 사진에 보면 그때 당시에 연예인들이 찾아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근데 안 오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최선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건 우리 연예인이 온 것처럼 우리 단골 손님들 사인을 벽면에다가 다 붙이자 그래가지고 사인을 붙이고 그림도 그려보고 그때 당시 우리가 자식 매장이었는데 손님들이 나왔을 때 그 구두를 신으신 분들한테 구두도 딱 던지고 딱 나왔을 때 기분 좋다 이런 느낌을 최대한 뭔가 좀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그때 당시 매출이 20만원, 30만원 이랬어요. 거의 월 매출이 한 700만원 정도 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100만원을 넘어갔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거 제가 사진을
찍어가는 추억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또 하나의 마찰이 또 생긴 게 뭐냐면 이제 원래 가족들하고 같이 일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마찰이 이제 생긴 거예요. 저는 뭔가에 대한 변화를 계속 만들고 싶었고 뭔가 변화를 하려면 비용이 있어야 되니까 그 비용을 어머니한테 이제 뭐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뭔가 막히게 돼요. 제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것들 뭐 서비스 뭐 이런 거 중민 뭐 이런 거 다 공부해가지고 했던 걸로 해가지고 뭔가 탁 추진해가지고 막 멋지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계속 막히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제시를 하게 돼요. 제안을 하게 돼요. 어머니 제가 이 모든 걸 다 할 테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달에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못 가져가더라도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건 내가 꼭 약속을 지키고 근데 당시 어머님은 괜찮은 제안이거든요. 왜냐하면 돈 100만 원도 못 벌어갔던 상황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저는 그때 당시 뭐 월급 개념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뭐 그냥 뭐 몸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뭐 부딪히고 뭐 딴 데 가서 일 좀 해가지고 돈 벌러 막 박수 바꾸고 뭐 바꾸고 막 장판 바꾸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어머니가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사업장 변경을 딱 하니까 그 소상공인진흥원의 첫 창업 그 대출이 이렇게 사업자 대출이 1천만 원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 금리가 좀 싸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 방석, 뭐 벽지, 뭐 화장실 그 두세식을 좀 조금 더 낮게 만들고 뭐 그렇게 이제 막 계속 수정해 나가게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 글귀를 보면서도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판단을 했었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외식 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사실 저는 생각도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제일 잘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걸 그때 당시에 깨달았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게 많은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배워야 되겠지만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좀 빨리 깨달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호도 이제 달매기 제도라고 이제 상호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언양수불구이라는 이 언양이라는 그 지역은 사실 언양 물고기, 뭐 한우 등심, 소로 유명한데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언양수불구이를 하신 것 같은데 미랑 돼지국밥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미랑에 국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갈매기살로 팔았었는데 근데 고객들이 매장에 왔을 때 먹는 걸 보면 등심하고 뭐 불고기 이런 것들은 안 시키고 갈매기살을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장에 보통 답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그러면 이건 갈매기살로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언양이라는 지역을 빼고 지역의 상호를 빼고 이 갈매기살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싶어요. 난 고민이 이제 그때 브랜딩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뭐 이게 이 상호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뭐 갈매기 제일 미는데 갈매기 미누로 해볼까 뭐 해볼까 저희 아버지 성함이 또 명주 식당으로 해볼까 뭐 해볼까 막 그렇게 막 고민하다가 우연찮게 서울에 그 대도 식당이라고 하신게 엄청나게 유명한 데가 있는데 대도 이게 참 이름이 참 좋네요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갈매기 대도 괜찮네요. 이 약간 어감도 좀 괜찮고 그래서 그때 이제 갈매기 대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대도라는 어원을 한번 찾아보게 돼요. 대도라는 어원을 찾아보니까 그 대도의 어원이 이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약간 제가 말하는 그 노예 근성과 약간 좀 접목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서비스에 충분한 뭔가 의미가 전달이 될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상호를 이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막 뜯어보시고 만약에 막 봉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상호를 변경하고 이제 사업자 변경도 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이제 그때부터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100만 원, 뭐 70만 원, 옛날에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150만 원 이런 올라가고 그때 느꼈던 게
이게 자신매장이다 보니까 일하는 우리 동료들도 너무 불편하고 손님들도 너무 불편해하고 그러다가 언젠가 내가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내가 꼭 이걸 입식 매장으로 바꿔야 되겠다 라는 이제 고민을 항상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나이가 드신 어떤 노인과 비서같이 보이시는 젊은 분이 밥을 왔다가 밥을 먹다가 하시는 말씀이 이 집은 다 괜찮은데 이 자식매장이 참 불편하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야 이거는 공사해야 된다. 내가 빚을 어떻게 해서 돈 마련해서라도 그때 당시에 이제 돈 모아놓은 거 다 털어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씩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그때 모여서 이걸 직영부터 시작하는 막 시멘트가 하고 옥수도 불러가지고 같이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설계 도면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업체에 맡기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그래서 진짜 사실 이 무장적이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근데 다 끝나고 나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무장점 도전해보자. 사실 저 이 강의하는 것도 처음인데 사실 이거 도전이거든요. 사실 정말 떨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도전한 것처럼 그냥 도전해보자. 어차피 내일 되면 자꾸 다시 똑같이 잘 보고 떨리기도 하지만 이게 분명한 좋은 경험이 될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부원동이라는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저는 항상 느끼는 거는 이게 지역에서 돈을 벌려면 꼭 그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약간 물레방아죠. 물레방아 이렇게 물이 이렇게 쭈글쭈글 흐르면 이게 깨끗한 물이 계속 돌아야 이게 더 좋은 일들이 생기고 좀 더 가치 있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도 제가 내년에 봉사활동 운동에 계시더라고요. 식사를 이제 저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작은 돈이지만 몸으로 떼어야 되는 일인데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하면서 지금도 사실은 저희는 이제 같이 이제 여러분과 같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일을 하면서 기업가가 되고 싶고 저는 이제 방법이라는 보다는 제가 느낀 걸 좀 정리해드리자면 그 서비스의 원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파생된 그 노예의 정신처럼 서비스를 할 때 그런 마음가짐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이 고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중국 23장이라는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은 없으니까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이라도 꾸준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점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또 잘 못해도 되니까 도전하라 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